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는 실제로 25일 목요일날 경기도 화성 동탄 경찰서에서 결정된 사실인데요. 7월 26일 금요일 머니투데이에서 이 기사를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방송이나 영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소식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소식에 앞서서 먼저 해당 영상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2억 주택인데 결국에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출 한 10억 끼고 그다음에 전세까지 껴가지고 샀다, 이런 걸 영끌 갭 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연골 갭 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규정에 문제 없는 거 가지고 공교롭게도 성수동에다가 영끌 갭 투자를 그 딸 부부가 선택해가지고 했다. 그건 본인 직장하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동안에 직장 출퇴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소식 전해드리면 머니투데이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 경찰서는 25일 이준석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준석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은 공영훈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질의한 것이라며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준석 의원이 지난 4월 2일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녀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영훈 후보 그리고 한정민 후보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당시 3자 토론을 했었는데, 오늘은 토론에 임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두 분의 후보는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고요. 한 분은 후보자 요청에 의해서 전화로 연결한다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토론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네. 비대면 전화 토론을 하시는 공영훈 후보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토론사에 유례없는 역사를 쓰신 폰영훈 선생님께서는 공정하게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훈 전 후보는 전화통화로 임했었죠. 이준석 의원이 공영훈 전 후보의 딸의 부동산 보유를 놓고 질의하며 22억 주택인데 결국에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출 한 10억 끼고 그다음에 전세까지 껴가지고 샀다, 이런 걸 영끌 갭 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영훈 후보의 딸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준석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경찰은 이준석 의원이 당시 공영훈 후보의 딸을 갭 투자라고 확정해서 말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발언의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공영훈 후보의 딸의 부동산 구매 자금 출처를 묻는 것이 취지였고, 공영훈 후보가 해당 방송에서 연골 갭 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라고 답변한 부분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근거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화성 동탄 경찰서의 관계자는 이준석 의원이 당시 공영훈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다고 얘기를 했으며, 경기 남부경찰청과 검찰 등의 법리 검토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뒷부분은 한겨레 신문의 이승욱 기자가 말한 부분이고요. 많은 개혁신당 지지자분들이 좀 혹시나 그럼 어쩌나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무튼 이번 무혐의 결과를 통해서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주로 요 갭투자 관련 고발은 민주당 쪽에서 주로 이의 제기를 많이 해왔고 놀림감으로 많이 써먹었던 건 사실인데, 무혐의 받았다고 이거를 비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공식적으로 판단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극우파나 극좌파 쪽에서 좀 뭐 이런 논란의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격을 할 수는 있는데 뭐 모든 것들을 다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염려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좀 기분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본 시간 기점에서 신문사 9군데에서 이거를 남겼는데 머니투데이의 박상권 기자가 가장 먼저 남겼습니다. 7월 26일 5시 26분에 남겼고요. 나머지 기사들은 거의 뭐 옮겨놓기 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여기 한겨레 신문의 이승욱 기자 같은 경우에는 요 법리적 검토를 받았다는 내용을 또 포함하고 있어서 좀 더 실한 내용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사를 전하면서 이런 기자분들은 뭐 어찌됐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일부러 그런 건지 뭐 의도적인 건지 그런 거는 뭐 관계없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좋은 소식 전달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는 것을 맞다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옳은 거는 같이 가고 소신 있게 용기 있게 정치하면은요 대통령 지지율 오를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왜 소신 있게 용기 있게 아닌 건 아니라고 못하면서 이상하게 정치하는 거에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부역하면서 왜 국민들이 우리를 찍어주지 않냐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개혁신당은 살아 움직이는 당입니다. 움직이고 흐르는 강 같은 당입니다. 함부로 꺾거나 돌이키지 않고 유유히 흐르며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 모두를 포용하고 끝내 생태계를 조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개혁신당도 여러 국민들 앞에 죄송스럽다,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양당 모두 썩었다, 대한민국 정치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못해도 20% 30%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민심을 잘 받아 안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에 그 개혁적인 마음을 꾸준히 잘 가져가지 못하고 덩어리를 키우려고 어떻게든 기호 3번 만들어 보려고 현역 의원들 좀 모아 보려고 잘못된 방법들을 많이 쫓아갔습니다. 구태스러운 그냥 기성정치 같은 행보들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급하게 이낙연 대표랑 합쳤고 또 그걸 결렬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리 개혁신당 당원 지지자분들과 또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셨던 많은 국민들께 참 실망감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개혁신당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부족하고 아직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개혁의 불꽃을 완전히 꺼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의리 있고 용기 있게 정치하는 우리 개혁신당의 한 명 한 명들 한 번만 더 돌아봐 주십시오. 저희 개혁신당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소신 있고 용기 있게 정치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데입니다. 천하용인의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그리고 조금박해의 조응천, 금태섭,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희 이준석 대표 다시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는 틀리면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라고, 정치에서도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리다 말할 수 있다고, 우리 개혁신당이 한국의 정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